안녕하세요. 이제 웹 세미나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제는 이제 취업의 핵심 역량이 된 영어를 강화할 수 있는 어학연수입니다. 어학연수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영어권 국가들 중에 나에게 어울리는 곳은 어딘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의 영어 레벨에 맞는 코스는 어떤 것인지, 또 많고 많은 어학원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등등. 어학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 장기간 머물며 살아보는 것인 만큼 많은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저한테 왜 어학연수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영어 성적보다는 어학연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한국에도 많은 어학원들이 있고 좋은 곳들이 많지만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이제 영어 공부에만 목적을 두고 단절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문화권을 살아보고 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뭐 2주간 유럽 여행만 해도 뭐 견문이 넓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를 다녀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될까요?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어학연수 어학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그리고 가장 잘 가르치는 어학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카플란의 담당자를 모시고 각 국가별 특징과 학생들의 후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세미나 도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Q&A와 채팅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더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웹 세미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카플란 담당자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플란 인터내셔널 랭귀지스에서 나온 이성결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학연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연수를 준비하고 실제로 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른 언어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학연수도 있고 교환학생, 해외 인턴십, 워킹홀리데이 등 무척 다양한데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국가로 또 어느 도시로 갈지 또 언제 얼마나 오래 가야 될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결국 어학연수란 것은 여러분들의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오늘 어학연수의 시기, 기간, 과정, 그리고 비용과 지역 선택 정보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어학원과 유학원이 어떻게 다른 건지 차이점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학생과 유학원 그리고 어학원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학원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어학원들 중에서 적합한 곳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자 절차와 연수 준비까지 모두 도와드리는 종합적인 유학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학원은 말 그대로 현지에서 여러분께 어학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속한 카플란을 비롯해서 수많은 어학원이 각자의 개성과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카플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커리큘럼과 교재를 사용해서 특히 영어 실력 향상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어학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수 목적과 상황에 맞춰서 알맞은 어학원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유학원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유학원을 굳이 거치지 않고 직접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어학연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보기에는 많이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유학원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어학원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학원을 좋은 유학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경험과 많은 경험과 이제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잘 구축한 종로 유학원이 그 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기 관련해서 정보를 좀 드릴게요. 내가 어학연수를 언제 가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요.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어학연수를 위해서
본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분들이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대략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유학원에서 상담을 하실 때 단지 내가 그냥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요 라는 말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편안하게 외국인들과 영어로 소통하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신다면 매니저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언제 그리고 얼마나 가야 할지 디테일한 결정을 보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 갈까요라는 고민에 대해서 저는 보통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는 운동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하다가 실제로 내가 갈 수 있는 아니면 가장 갈 수 있었던 좋은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외에도 언어라는 것은 어릴 때 배울수록 내가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잘 익힐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먹었을 때 빠르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현실적인 이유로 매년 어학연수에 드는 학비와 숙소비가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가시는 게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가야 할까? 제가 영어 실력 향상을 여기 총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맨 앞에 있는 적응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현재 도착해서 생활에 적응을 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내가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그 기간까지 최소한 이 기간까지는 가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평균적으로 6개월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학연수 기간을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게 제가 저희 카플란의 레벨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초급부터 능숙 레벨까지 총 6가지의 영어 레벨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한 레벨에서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데는 평균적으로 10주가 걸립니다.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레벨은 중간에 보이는 중급 레벨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고급 레벨을 마치는 데까지는 약 7개월이 걸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영어권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나의 레벨 현재 테스트를 해보니 중급이 나왔다면 최소한 연수 기간은 7개월 이상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표를 통해서 기간을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영어 과정을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통 어학원은 읽기와 듣기, 말하기, 쓰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아우른 통합적인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더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카플란 과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은 매일 3시간의 통합 수업을 기본으로 듣게 되시고요. 선택한 과정에 따라서 K 플러스 러닝 클럽이라고 하는 회화 워크샵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또 집중 영어라는 과정을 선택하실 경우에 통합 영어 수업에서 배우면서 내가 좀 더 배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취약해서 좀 더 보충하고 싶은 회화나 작문들 영역에 따라서 집중하는 수업을 더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일반적인 과정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험 준비 과정, 대학 준비 영어, 비즈니스, 프로젝트 영어까지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사실 대학 준비를 위한 아카데믹한 수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영어 시험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리포트를 작성해 본다든지 실제와 가깝게 상황을 가정하는 대학 대비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카플란 성적으로 협력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께서 해외 대학에 진학하시기 위해서는 토플과 같은 영어 시험 점수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 카플란과 파트너십을 맺은 대학교에서는 시험 점수 대신에 토플 점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카플란에서 받으신 영어 레벨을 대신 수용을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토플 시험을 개별적으로 응시하지 않고 카플란에서 받은 최종 성적으로 대체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개념인 겁니다. 비즈니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거나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카플란의 리얼 잉글리시라는 조금 특별한 프로젝트형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학생분들로부터 매우 뜨거운 호응을 받아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리얼 잉글리시의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는 첫 번째로 실력의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어학연수 경험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영어 향상 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실력이 잘 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들인 노력만큼 영어가 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학생분들이 한 번쯤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때에 리얼 잉글리시를 들으면서 이 리얼 잉글리시가 일반적인 수업이랑은 조금 다르게 수업의 목적이 영어를 배우는 학습 그 자체보다는 내가 이미 배웠던 영어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컨셉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행사라든지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두 번째로는 어학연수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인턴십이나 어떤 대외 활동을 통해서 면접이나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 단순히 내가 어학연수를 다녀왔다라는 한 줄로 끝맺음을 맺는 게 아니라 어학연수를 통해서 내가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수행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얻은 것들이 이런 것이다라는 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크게 효과가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이 이 수업에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저희 카플란 학생들이 실제로 제작한 도시 가이드 그리고 환경 캠페인 보실 수 있어요. 맨 위에는 영국 맨체스터 센터 학생들이 만든 맨체스터 가이드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으로 단편 영화를 제작하거나 팟캐스트를 녹음하기도 하고 또 센터에서 친구들이 합심해서 기부 행사를 기획을 하고 실제로 수행을 하는 등 재미난 액티비티를 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많이 얻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대학교와 어학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카플란도 현재 줌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든 수업을 그리고 학업 지원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이후에 보통 매일 소셜 액티비티라는 것이 진행이 되는데 액티비티까지도 온라인으로 모두 옮겨와서 요가라든지 쿠킹 클래스처럼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레시피를 따라하고 함께 요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액티비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내가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만나서 친분을 쌓고 함께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게 되셨고요. 온라인 수업의 의의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계획한 연수나 현지 대학 진학을 무리하게 뒤로 미루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해외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곳들이 생기면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 카플란 뉴질랜드 센터가 오늘부터 온라인에서 다시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또 다른 국가에서도 하루빨리 오프라인 수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여학연수를 망설이셨고 상담을 꺼리셨던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유학원과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걸 저희가 기대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물론 당장 다음 주에 내가 출국을 해서 연수를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저희가 제안하는 어학연수 플랜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시작을 해서 향후에 오프라인으로 출국을 해서 공부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전환을 하더라도 학비의 차이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카플란에서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비용 부분은 비용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 직접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을 한국의 시차에 맞춰서 들으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들으실 때는 영국에서 진행하는 수업이 여러분께 듣기가 수월할 거고요.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영국 선생님과 수업을 듣다가 나중에 현지 출국하실 때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다른 국가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개 국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현지에 나가셨을 때 적응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드는데 온라인으로 미리 연수를 경험을 하셔서 오히려 현재 나가셨을 때 적응 기간을 대폭 줄이고 전체 기간 대비해서 매우 높은 학습 효율을 경험하실 수도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용을 제가 국가별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표에 보시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모션 비용이 함께 안내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한 주마다 내셔야 됐던 비용과 비교를 지금 했을 때 나라에 따라서는 최대 57%까지 할인된 비용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실 때 매 주마다 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감이 조금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연수를 간다고 가정을 하고 비용을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비용이 2020년 기준으로 카플란의 6개월 학기제 비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밑에는 뉴욕, 영국 밑에는 런던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은 한 나라 안에서도 센터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그 센터의 비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왜 이제 나라는 똑같은데 비용이 다른가요? 라고 가끔 질문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같은 한국 안에서도 수도권에서의 내가 생활하는 비용이나 집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방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경우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 하이라이트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들이 지금 프로모션 비용인데 지역이 적혀 있지 않죠? 저희 프로모션의 이번 혜택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같은 국가로 가기만 하면 내가 뉴욕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하든 동일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유학원과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더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다만 이 비용을 보실 때 너무 비용이 싸지니까 이거 왜 그렇게 싼 건가요? 원래부터 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혜택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공부를 마치실 때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6개월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달은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고 5개월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수업을 들으셨을 때 총 학비가 이 정도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 숙소비라든지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드는 비용은 별도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비용에 이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또 센터별로 다른 개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 어학원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은 그 어학원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공통점을 또 자랑을 하는데요.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한 성격을 자랑하는 어학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 그리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5주마다 학생분들이 시험을 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영어 실력이 올랐는지 세세하게 판단을 또 하실 수가 있고, 단순히 테스트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5주마다 학생분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학업 성취라든지 아니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에서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피드백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연수를 가서 물론 영어를 공부하러 갔지만 영어만 공부하면 좀 심심하겠죠. 매일매일 카플란에서는 다른 액티비티가 진행이 돼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들 보시면 저희 카플란 학생들이 실제로 액티비티를 진행하는 사진들을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언어는 결국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책을 보고 공부한다고 해서 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생활을 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언어가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플란은 공부할 때는 확실히 공부하고 놀 때는 확실히 노는 그런 저희가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가와 지역을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취향이나 성향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연을 좋아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서울 같은 그런 모던하고 편한 대도시에서 사는 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는지 아니면 더위가 너무 싫은지, 그런 나의 취향들을 알고 국가와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카플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어권 6개 국가에 35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까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이런 센터는 어떨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가 서울 같은 모던한 대도시가 좋다, 그런 외국의 수도라든지 그런 아주 멋진 스카이라인을 경험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뉴욕이나 아니면 영국의 런던 같은 그런 대도시를 선택하시면 아주 만족을 하실 것 같고요. 좀 여유로운 해안가에서 힐링과 서핑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같은 국가라도 미국의 샌디에고나 마이애미처럼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취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가 광활한 대자연을 맛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나열된 이 모든 국가들에서 자연을 마음껏 여행하시면서 경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특별히 내가 역사에 관심이 많다든지 고풍스러운 건축 양식을 보는 걸 좋아한다든지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에 있는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를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연수 중과 후에 또 여행을 통해서 그런 건물들이라든지 문화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어학연수에 있어서 날씨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추위를 너무너무 많이 타고 추운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조금 따뜻한 곳으로, 사시사철 좀 따뜻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뭐 LA나 샌프란시스코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도시를 좋아하는데 겨울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뉴욕이나 뭐 캐나다 토론토에서 생활을 아주 즐겁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취향에 따라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국가별로 한번 제가 특징을 정리를 해 보았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메모를 하시고 사진도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상담을 하면서 국가를 선택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특징,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특징, 캐나다, 아일랜드 각각의 특색을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도움 받으실 수 있고, 또 같은 이런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카플란 센터에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에 내가 정말 집중을 해서 실력을 크게 향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 두 국가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이민까지 내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캐나다나 호주를 보통 추천을 드려요. 또 워킹 홀리데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학생 비자로 영어도 배우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일랜드와 뉴질랜드가 학생 비자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 두 곳을 제가 보통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별 특징까지 제가 정리를 드렸고요. 제 세미나 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앞서서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선배들의 성공 사례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캐나다 토론토에 다녀오신 분이 있으신데요. 물론 한 달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오히려 그만큼 알차게 스피킹 실력을 쌓고 여행까지 야무지게 하시고 돌아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굳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방학을 어차피 알차게 사용한다는 기분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시고 체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희 시카고 센터에서 연수하신 직장인 분이신데요. 이분은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부족한 영어를 보충을 하시기 위해서 1대1 수업을 추가를 해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일반 수업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반적인 영어를 공부를 하시고 엔지니어 분야에 특화된 영어를 선생님과 1대1로 만나서 교정을 받고 자신감을 더 얻고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대학 진학 전에 어학연수를 통해서 실생활 영어에 적응하고 현지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신 분이신데요. 대학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 먼저 가서 힘들고 긴장을 했을 때 어학원에서 공부하시고 어울리면서 긴장을 많이 풀고 대학 공부를 시작을 하신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이분은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홈스테이 가족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사용하는 생활 영어 그리고 그 영국인들이 아니면 알기 힘든 영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흡수할 수 있으셨던 분이세요. 제가 4가지 사례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사실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어학연수를 검색을 하시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에만 집중을 해서 어학연수를 가면 안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학연수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객관적인 태도를 잡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분들께서는 여러분들처럼 어학연수를 고민을 하셨고 어학연수를 실제로 가서 성장한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적절한 솔루션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세미나 내용 통해서 또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카플란 얘기 들을 때 되게 반가운 게 저도 이제 카플란에서 영국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겪었던 카플란 영국은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놀 때 제대로 놀고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는구나. 일반 수업 외에도 추가적인 수업이 굉장히 많고 방과 후에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학생들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어학원이기도 합니다. 저희 카플란 토론토에서 공부한 학생들 후기가 있는데 잠깐 보시고 Q&A 진행할 건데요. 지금 Q&A 남겨주시면 이제 Q&A 시간에 답변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신주원, 신승원 형제입니다.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캐나다에 가가지고 많은 해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내면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포용력을 얻었어요. 가기 전엔 제가 되게 내성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되게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다른 문화권에 생활하니까 저런 문화도 있구나, 다른 종교도 있구나 하면서 견문도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당연히 체감을 하죠. 그 전에는 일단은 대화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죠, 외국인하고. 솔직히 저희가 토익 고득점자여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막상 가서 부딪혀 보니까 말이 정말 잘 나오고, 특히 저는 말하고 듣기보다 라이팅이 더 늘었어요. 가서 라이팅을 많이 쓰게 되니까 라이팅도 늘게 되고 참 좋았던 경우. 아무래도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실력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기적으로 운이 좋게도 형이 그때 학교를 막 졸업하신 상태였고 저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 중이었던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지금 시간 내 공백기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동시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형제들끼리 같이 가게 되면 일단은 가족이 하나 따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느끼기가 힘들죠. 형식이라는 게 또 형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생긴다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째로는 입지를 좀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은 뭐 유학 간 친구들이나 뭐 워킹홀리데이 간 친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오지 산골에 있다는 친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를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어학원 퀄리티, 대형학원이면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카플란을 일단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비율, 일단 가기 전이니까 막연히 외국인들이랑 많이 생활을 해야지 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인 비율을 좀 많이 봤습니다. 토론토 아주 중심, 핵심, 위치적으로 일단 너무 좋습니다. 위치적으로 어디를 가든 편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 정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진짜 캐네디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고요.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고 교육과정도 너무 체계적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베이스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뭐 성적을 좀 취득해야 되거나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외웁니다. 끝없이 외워요. 계속 외우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 과정이 되게 많아요. 분명히 점수는 남겠죠. 남을 수밖에 없는데 말을 못하고 듣기도 못해요. 근데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하기도 접근하고 듣기도 접근하고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외국스럽지 않게 좀 끼고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한국의 그 애정어린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배울 수 있는 이제 듣기, 말하기를 토대로 한 영어 실력 향상을 할 수 있죠. 다른 어학원 같은 데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갔을 때 제가 놀랐던 게 사람들이 수업 중에 이거 뭐야 하고 한국말로 하는데 아무런 재지가 없더라고요. 참 체계적이고 되게 딴짓을 못하는 구조예요. 수업 중에도 한국말이나 뭐 모국어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딱 잡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게 없다고 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액티비티 활동은 이제 카플란 파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월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할로윈이 기간이 겹쳐가지고 학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장도 되게 많이 하고 마치 민족 명절 같은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같이 음악도 듣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어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좀 만남의 장 같은 느낌. 그래서 일단 카플란이 또 좋고요. 액티비티 활동이 많습니다. 5개 주고 싶은데 더 주고 싶지만 5개가 최대니까 되게 놀 땐 놀고 풀어줄 땐 풀어주는 분위기예요. 솔직히 저는 너무 만족을 했기 때문에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단점 없는 게 단점. 예. 친구한테 직접 물어봐서 유학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근데 그 유학원이 종로 유학원, 매니저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고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줘가지고 커리큘럼이라든지 플랜이라든지를 추천해준다고 친구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믿고 가보라 해서 믿고 가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리고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1년간 토론토에서 생활하는 동안 종로 유학원에서 이 선택해준 홈스테이를 동생하고 같이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 홈스테이 도착했을 때 그 두 분이 제가 그 전에 가기 전에 정보를 보니까 필리핀 쪽 계열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음에 대해 좀 염려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오래 사셔가지고 다들 발음도 유창하시고, 그리고 그 집이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명도 굉장히 저한테 잘해줘가지고 서로가 상호간에 영어가 느는 방향이었어요. 그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어가지고 정말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종로역은 멀리 있는 가족 그런 느낌이었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했듯이 팀장님이 정말 잘 챙겨주셨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하셨지 참 하명은 잘 보살펴 주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보호자 그런 느낌. 예스. 굉장히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좀 플라이트하게 친절하게 좀 배울 수 있고요. 정말 그 날씨도 되게 좋아요. 특히 겨울만 제외한 날씨도 좋고, 그리고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인종차별 그런 것도 없었고 정말 잘 지냈다는 점이 신기하게 나요. 캐나다에서 꼭 해봐야 될 것은 여행이다. 사실 저는 도깨비를 안 봤어요. 도깨비를 안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예뻤어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유럽보다 저는 퀘벡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감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첫날 가서 저희가 처음부터 다 알아듣고 처음부터 말을 다 잘하게 되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가더라도 기죽지 않고 자기 할 걸 끝없이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종로 유형을 통해서 토론토 카플란에서 공부하신 형제분들의 후기였고요. 지금 그러면 다음 순서로 저희 종로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한 3분 정도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로 유학원은 드림 위드유라는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는 그런 유학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종로 유학원의 장점을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국가 브랜드 선호도 그리고 대학생 선호도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공인된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요. 38년간 축적된 만여 개의 상세 학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982년에 처음 오픈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학원 중 하나고요. 그리고 해외 지사에서 학생들을 직접 관리하는데요.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숙련된 전문 상담원들이 학생들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저희 전국 주요 도시 14개 직영지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도시에서 종로 유학을 만나시더라도 같은 퀄리티의 상담, 같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종로 유학원은 서울의 6개 지사를 포함해서 인천,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그리고 부산의 2개, 총 14개의 국내 직영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말투를 봐도 알겠지만 경남에서 와서 예전에 이런 상담 같은 걸 받으려면 부산에 가야 한다, 서울에 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종로 유학원은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만족스러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에게 큰 장점이 되는 게 저희 종로 유학원은 해외 지사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만 해도 밴쿠버, 토론토, 빅토리아, 미국은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그리고 영국과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돕고 있는데요. 저희 현지지사에서는 먼저 1대 과외 수업을 포함한 학업 지원,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순간의 픽업부터 학생들이 그 나라를 떠나기 전까지 학생들을 관리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현지 지사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대한 부분도 홈스테이나 꼭 숙소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어학연수가 끝난 상태에서 일단 대학교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다른 미래의 플랜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금 Q&A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저희 카플란 담당자님 모시고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험 준비로 가면 회화 수업을 못 듣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시험 준비 과정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토플 학원이나 토익 학원을 다니는 거랑 비슷하시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합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수업이 토플에 초점을 맞춰서 있느냐 아니면은 IELTS에 초점을 맞춰서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듣고 말하는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처음에 설명된 리얼 잉글리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어 수업은 못 듣나요? 그리고 리얼 영어 과정은 기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리얼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선택 수업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3시간의 통합 영어 수업은 그대로 들으시고 그 나머지의 선택 수업을 내가 리얼 잉글리시로 선택을 해서 들으시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레벨은 저희가 중급부터 리얼 잉글리시를 들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급 이하의 레벨의 학생이 들으시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지금 카플란에 되게 많은 캠퍼스들이 소개됐는데 비용 대비 가장 영어 효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를 추천하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미 영어를 선호를 하시고 그 영어를 습득하고 싶다고 하시면 캐나다에 있는 센터들이 미국에 있는 센터들보다는 학비 면에서 조금 부담이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캐나다 추천드립니다. 네, 바로 질문이 또 캐나다에 대한 질문인데
캐나다에서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들까요? 이건 아마 월 얼마 정도라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학생분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홈스테이에서 생활을 하시고 그 외 식사라든지 이런 용돈 부분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월 한 15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정도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의 용돈이 다가 아니라 숙소까지 계산을 했을 때. 지역마다 다르지만 아무래도 아,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그런 대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숙소비가 아무래도 좀 더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홈스테이가 약 한 월 80만 원 정도 들어가실 거고 식비는 홈스테이에서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점심을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한 30만 원 정도? 그 외에 이제 그 도시에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잘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옷, 뭐 계절이 바뀌면 옷도 사 입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액티비티도 해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해도 150 정도는 잡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비용 산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적은 지역이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부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마이애미라는 도시에 평균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수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내가 한국인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좀 힘들어하시거나 향수병을 앓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절대적으로 아예 없는 곳으로 가겠다라기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종로유학에서 추천해드리는 미국 도시는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예요. 사실 이 네 개 도시는 저희 종로유학원의 지사가 있는 도시인데 아무래도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고 저희는 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지사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뉴욕, 미국 최대의 도시죠. 뉴욕, 그리고 미국 최고의 교육 도시라고 볼 수 있는 보스턴,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를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 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이 끝나면 세미나가 끝나기 때문에 질문을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길어요. 어학연수를 시작할 때 중급 정도 클래스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영어 공부 중인데요. 현지 학원은 한국에 있는 영어 레벨보다 더 낮게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어학연수 가기 전에 레벨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카플란에서 공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레벨 테스트를 또 응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매니저님 통해서 상담하시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 미리 레벨을 확인을 하고 싶다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카플란에서 어, 기획한 그런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 테스트를 처음 커플라인에서 봤을 때 조금 낮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억울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한참 뒤에 보니까 저희랑 약간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더 회화를 잘하는지, 컨버세이션 뭐 이렇게 소통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고요. 그래서 문법을 시험을 잘 치더라도 소통에서 약간 약점이 있고 버벅거리는 게 있으면 조금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처음에는 되게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이 문법적 베이스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혹은 아까 카파나에 설명한 10주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반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 경험이고요. 다음 질문은 원래 9월에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영국 어학연수 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네요. 저희도 정말 걱정됩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좀 정세가 호전이 되어서 어, 어, 나라별로 이제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화가 되는 대로 저희도 이제 빨리 센터를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하기를 사실 희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9월에 나가시려고 예정을 하셨다면 저희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경험을 하시고 상황이 안정화되는 대로 바로 출국을 하셔서 학업 진행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릴게요. 네, 다음 질문은 공부하면서 알바를 하고 싶은데 캐나다는 학생 비자로 아예 못하는 건가요? 어학연수로 가신다면은 그 부분이 힘든데 여러분 만약에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은데 캐나다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지원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학연수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가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가 있는 국가예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영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약간 한번 보통 학생들이 뭐 최소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하니까 야, 영어가 정말 제로 레벨인데 내가 6개월 연수를 한다면 어떤 코스를 짜야 되고 어떻게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런 예가 있을까요? 어, 우선은 영어에 자신감이 없는 한국 분들이 많은 편인데 사실 한국에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현지에 나갔을 때 아, 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종로 담당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문법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말하는 게 자신이 없어서 많이 수줍음을 탔던 분들이 오히려 현지에서 실력을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내 영어 실력이 좀 초급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시면 우선 연수를 가셔서 저희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수업을 이제 초급부터 저희가 레벨을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업을 들으시면서 적응을 하시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다음에는 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다른 뭐 시험 준비 과정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젝트 영어 같은 거를 나중에 추가를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질문 더 없으시면 세미나를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어학연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시간 가까운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웹세미나는 아무래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 상황에 맞는 내 목표에 맞는 어학연수나 플랜 이런 것들은 각 국가나 도시에 대한 궁금증들은 저희 종로여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종로여학원의 전문가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세세하게 상담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곧 후기가 되고 저희 종로여학원의 성공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